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살은 자꾸 찌는데 기운은 없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계속 나고 손이 떨리시나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의 작은 나비 모양 기관, 바로 갑상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조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초록색 채소 하나가 이 갑상선을 지키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아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갑상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생활 속 비밀들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갑상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갑상선은 우리 목 앞쪽, 목젖 아래 부분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정말 엄청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신진대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적게 나오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피로감이 심해지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변비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과하게 항진되는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면 어떨까요?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리고 체중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 질환들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가 바로 갑상선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착한 암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암은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갑상선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브로콜리가 등장합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십자화과 채소라는 말도 좀 생소하시죠?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배추, 케일, 청경채 같은 채소들을 말하는데요. 이 채소들의 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4장씩 달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들은 예로부터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로콜리는 특별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포라판은 어떻게 암세포를 막는 걸까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발암 물질이나 독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바로 이 해독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방어군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데요. 이런 손상이 쌓이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가 갑상선에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혹시 브로콜리가 갑상선에 나쁘다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요오드가 꼭 필요한데 고이트로겐이 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브로콜리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조리해서 적당량을 먹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합니다. 브로콜리를 익혀서 먹으면 고이트로겐의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반면에 설포라판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들은 적절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입니다. 브로콜리를 찜기에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이트로겐은 대부분 파괴되면서도 설포라판을 비롯한 유익한 성분들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에 삶는 것은 어떨까요? 물에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가버립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고 열에도 약해서 삶으면 많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삶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전자레인지 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량의 물과 함께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돌리면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고이트로겐도 충분히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샐러드로 먹으면 설포라판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을 비롯한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들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을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찐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소금을 약간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참깨를 갈아서 만든 참깨 드레싱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참깨에도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부분만 먹지 마시고 줄기도 꼭 드세요. 사실 브로콜리 줄기에도 꽃봉오리 못지않게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줄기는 겉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함께 쪄서 드시면 됩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하니 좋고 버리는 부분 없이 알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말고 또 어떤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을까요? 먼저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90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레몬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건강과 관련해서도 비타민C는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해야 하는데 비타민C가 바로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도와주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도 엽산은 중요합니다. 엽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브로콜리에 칼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도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카로티노이드가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유제품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유만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도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들어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브로콜리는 정말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브로콜리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컵, 약 100g 정도를 먹으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고를 때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먼저 색깔을 보세요.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이 신선합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세요. 꽃봉오리가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줄기를 잘라본 단면이 촉촉하고 신선해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브로콜리를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데쳐서 물기를 빼고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보관하면 몇 달은 먹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물에 담가서 흔들어 씻으세요.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먼지나 작은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베이킹 소다를 약간 넣은 물에 담갔다가 헹구면 농약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 말고 갑상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오드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요오드 과잉은 오히려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요오드 부족보다는 요오드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조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매일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역국을 매일 먹거나 김을 한 번에 여러 장씩 먹거나 다시마를 간식처럼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에 따라 요오드 섭취 권장량이 다르므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셀레늄 섭취도 중요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브라질너트, 참치, 정어리, 계란, 현미, 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아주 풍부해서 하루에 한두 개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셀레늄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타민 D도 갑상선 건강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갑상선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 계란 노른자, 우유 등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 적절한 용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 등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갑상선 건강에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조절되고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들은 갑상선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흡연은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도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술을 드신다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노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사선은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합니다. TSH, T3, T4 같은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여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지 항진되어 있는지 저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면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의 크기와 모양, 혹이나 결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의외로 흔합니다. 성인의 절반 정도가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갑상선 자가 진단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물을 삼켜 보세요. 이때 목 앞쪽의 갑상선 부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부분이나 혹이 보인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또한 손으로 목을 만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 앞쪽 중앙 부분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정상적인 갑상선은 부드럽고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만약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커져 있다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증상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것, 변비, 건조한 피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기억력 감퇴,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심계항진, 땀이 많이 나는 것, 손떨림, 불안감, 초조함, 설사, 안구, 돌출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목에 만져지는 혹, 목소리 변화, 삼키기 어려움, 숨쉬기 어려움, 목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변화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어서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갑상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나 암이 성대 신경을 압박하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암도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아주 좋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입니다.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식생활로 돌아가서 갑상선 건강을 위한 다른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가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에는 셀레늄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생선도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통곡물도 좋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갑상선 건강에 좋습니다. 콩류도 좋습니다. 콩, 두부, 된장 같은 콩 제품에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콩에도 고이트로겐이 들어 있으므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나 된장은 이미 가공된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버섯도 좋습니다. 버섯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빛에 말린 것을 사용하면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베리류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갑상선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녹차에 카페인이 들어 있으므로 저녁에는 피하시고 하루 두세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설탕, 트랜스 지방,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과 단 음식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유해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과도한 카페인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커피와 약을 함께 먹지 말고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술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 소화 불량이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글루텐 프리 식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찜입니다.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찜기에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쪄주세요. 여기에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를 약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합니다. 브로콜리 볶음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먼저 살짝 데친 후에 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에 새우나 닭가슴살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브로콜리 수프도 맛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파, 감자를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부드럽고 고소한 수프가 완성됩니다. 추운 날 따뜻하게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식힌 후에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견과류 등과 함께 섞어주세요. 올리브유, 레몬즙, 꿀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뿌리면 상큼하고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브로콜리 오믈렛도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서 계란과 섞어 프라이팬에 구워주세요. 치즈를 약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브로콜리 파스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통밀 파스타를 삶고 브로콜리와 마늘, 올리브유로 소스를 만들어 버무려 주세요. 여기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뿌리면 근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브로콜리 김치도 담글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으로 양념하여 담그면 색다른 김치가 됩니다. 브로콜리 주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사과, 레몬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가 제거되므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혈액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한 분들이나 요오드가 부족한 분들은 생 브로콜리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혀서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브로콜리를 먹고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거릴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라는 당 성분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량씩 먹거나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물지만 브로콜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이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브로콜리 섭취량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갑상선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을 드세요. 브로콜리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조절되고 회복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갑상선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갑상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여섯째, 술을 절제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합니다. 적당량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갑상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덟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삼키기가 어렵거나 숨쉬기가 힘들면 즉시 검진을 받으세요. 아홉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열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제 갑상선 건강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니까 치료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커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약 90% 이상이 양성 결절이고 악성은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갑상선 질환은 여성만 걸린다. 갑상선 질환은 여성에게 더 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남성에게 발생하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성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일부 사람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지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갑상선 수술을 하면 흉터가 크게 남는다. 요즘은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하여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 목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좋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임신하면 안 된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전과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브로콜리가 갑상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설포라판을 비롯한 다양한 항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갑상선암을 포함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으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고이트로겐의 영양은 줄이면서 유익한 성분들의 흡수는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브로콜리만 먹는다고 갑상선 건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등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예후도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삼키기가 어렵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변하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꼭 검진을 받으세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작은 기관이지만 하는 일은 정말 큽니다.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중한 갑상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 어떠세요?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소금을 약간 뿌린 브로콜리,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브로콜리 먹기, 규칙적으로 걷기, 충분히 자기, 스트레스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건강 꼭 챙기시고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찾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주변에 갑상선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브로콜리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갑상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